지금 어느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든 무조건 더 좋은 나로 나아가게 해주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일단 질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부신 피로 증후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고요. 근데 겉으로는 티는 안 납니다. 그리고 신경과민으로 약간 우울이 있다. 요즘을 사는 현대인에게는 정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겠죠. 우리 모두 만성 스트레스, 트라우마,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이제 답변을 계속 해볼게요. 일단 이 부신 피로 증후군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 그리고 신경과민으로 인한 우울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 제가 제시하는 이 생각이 답이다, 병원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의료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효과를 뭐 제대로 못 보셨거나 혹은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내가 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생활할 때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하는 말을 잘 습득해서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잘 연습하고 체화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이거를 연습하신다면 누군가는 병원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병원 치료에서 더디던 그 회복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나 호흡 운동, 뭐 위모프 호흡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아주 성공적으로 회복한 그런 사례가 많은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자율신경계 안에 우리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저는 그 말씀해주신 부신 피로 증후군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 신경과민으로 인한 우울, 이 모든 거를 하나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뭐 이게 척수가 다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자율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거지만, 요즘은 그냥 널리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기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들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진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겉으로 티가 안 난다 하셨으니까 뭐 한 그 정도이신 거겠죠. 아주 심각한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그 질환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인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의 무슨 반응을 담당할까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산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마주했다면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호흡을 가빠지게 해서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고 지금 당장 생존하는 데는 필요 없는 기능인 이완이나 소화 기능을 꺼버립니다. 이게 위기 상황일 때만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완하고 휴식하고 소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소화를 담당하는 대장, 직장이 굳고 다른 여러 장기들도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경직된 부위는 산소를 잘 머금은 좋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굳은 채로 계속 있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에 저 질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신 질환은 또 다른 말로는 부신 기능 저하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부신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졸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내분비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에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의 상호작용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코르티솔 스파이크가 계속 일어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기능도 저하되고 그로 인한 내분비계의 불균형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자율신경계 기능이 더 저하되는 이런 나쁜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신경과민으로 인한 우울이라고 하신 부분도 사실 이 외부 상황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반응만 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몸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과민으로 인한 우울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면은 자율신경계가 회복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분비계도 균형을 이루고 회복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호르몬의 균형이 생기게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 찾게 되고 우리의 기분도 더 좋아지겠죠. 호르몬의 분비가 균형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경 과민도 결국에는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 대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12주 호흡 마스터 코스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다 정보들이 다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컨트롤하는 법,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외부의 상황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스트레스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또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은 스트레스라도 해로운 산화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호르메릭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했으니까 그 호흡 코스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정보를 듣고 가이드를 통해서 몸으로 연습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분명 어느 순간에 반응 대신에 대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원래의 나였으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계속 불평하고 있을 만한 엄청난 강한 외부 자극이 나한테 왔음에도 거기서 바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기분이 또 올라오네, 이렇게 조금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반응 대신 대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님은 12주 호흡 코스 하시면서 스트레스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익혀가시고